안녕하세요. 공대 언니 위점입니다. 오늘은 중2 과학 5-1 단원인 소화 파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5-1 단원 소화는 이렇게 많은 작은 소단원으로 다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는 생물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세포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개체가 되는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부터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양소와 영양소 검출에 관한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생각보다 많은 영양소들이 나오고 외울 것도 많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영양소 검출 같은 경우에도 네 가지의 영양소를 검출을 하는데 그 네 가지에 맞는 용액들, 그리고 색깔, 뭐 가열을 해야 하는지 마는지 이런 것도 영양소 검출 단원에서 다룰 겁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D부터 G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를 한 문장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이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세포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은 다양한 세포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구성 단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각 부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유기적의 바로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젠가를 이렇게 우리가 게임하듯이 쌓아놓는 것이 아닌 이렇게 일자로 면직 방향으로 세워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중간에 2층에 있는 나무 블럭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워놓은 젠가들이 다 무너지겠죠. 이 말이 바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즉,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떼어내면 그 상태가 사라지는 것. 어쨌든 떼어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유기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소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외우고 그 중에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의 차이점을 기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동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조직, 개체는 다 똑같으니까 기관계, 여기 있는 요 연결고리를 잘 생각하고 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물은 동물과 똑같이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물에는 없는 조직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식물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엔 개체로 이루어집니다. 차이점은 동물은 기관계를 가지고 있고 식물은 조직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성 단계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세포는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모든 것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인 단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 단위인 알파벳부터 배운다거나 한글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인 한글, 가나다라, 마와사, 아야어휴, 자음, 모음을 배운다든지 그 기본을 배우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물 구성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도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직입니다. 조직은 여러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입니다. 즉, 조직은 세포가 뭉쳐서 만들어진 구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관입니다. 세포에서 조직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조직이 모여서 형성이 된 구성 단계입니다. 다음은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인 기관계입니다. 기관계는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앞에 있는 세포 조직 기관의 정의와는 다르게 제가 기능이라는 부분에 볼드 표시를 해놨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관계는 세포 조직 기관과 다르게 일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계에는 심장, 위 등이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펌핑을 해서 온몸에 피를 순환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한다거나, 위는 식도로부터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위 운동을 해서 영양소가 조금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작게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조직계입니다. 어 조직계, 기관계 이 둘 다 모두 기능을 하는 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은 개체입니다. 개체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기관계 혹은 조직계가 모여서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로 음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개체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어 앞에서 설명했듯이 동물만 기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식물만 여기 조직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소입니다. 영양소의 정의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몸의 기능은 다른 교과서에는 생명 활동 또는 생명 현상이라고 서술해 두었습니다. 영양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한 가지 기준으로 크게 분류를 해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한 그룹,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탄단지, 줄여서 탄단지 같은 경우에는 3대 영양소로도 불리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없는 세 가지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4kcal per g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는 것은 어 밥을 먹고 우리가 운동한 그만큼의 에너지원으로 빠지고 그 남은 것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수화물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에는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등이 있습니다. 예시는 가볍게 '아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입니다. 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근육 이렇게 빵빵한 몸으로 만들 때 닭가슴살을 주로 먹는다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유가 단백질, 즉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우리가 몸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에너지 에 에너 그 탄수화물과 똑같이 4kcal per g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예시로는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마지막 3대 영양소인 지방입니다.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구성하며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했다면 지방은 우리가 흔히 불리는 살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과 다르게 9kcal/g의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kcal 그리고 9kcal는 그 뒤에 계산하는 것에서 사용이 되니까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의 예시에는 땅콩, 버터, 참기름, 깨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하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는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과 같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이 혈액같이 혈액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멸치를 많이 먹어라. 이 뜻은 멸치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시에는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타민, 즉 우리가 많이 흔히 부르는 말로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미국식 영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바이타민으로 그 교과서에도 되어 있으니까 바이타민으로 알고 있도록 합니다. 바이타민의 특징은 되게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타민 A, B1, B2, C, D, E, K 등의 바이타민이 있으며 이 바이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중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과일과 채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영양소는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구성할 정도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구성 성분입니다. 여러 물질을 운반하기도 하며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이 3대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g을 가지고 있고 지방은 9kcal/g인 것을 이용해서 아래 문제는 풀어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여있는 이 KCAL이라고 적힌 것은 제가 아까도 마찬가지로 킬로칼로리라고 읽어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다 보면 그냥 칼로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칼로리라고 쓰려면 K를 제외한 CAL만 썼을 때 칼로리라고 읽으니 이것은 킬로칼로리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타민 결핍증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바이타민을 볼드 표시해놨죠? 이 바이타민이 우리 몸에서 소량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바이타민이 결핍되었을 때,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병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괴혈병이 있는데요. 이 괴혈병은 바이타민C 결핍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피부에 멍이 들고 관절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영양소, 앞에서 배운 영양소를 검출하는 실험들을 보고 영양소의 이름, 검출 용액의 이름, 반응 이름, 가열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도록 머릿속에 잘 새겨놓고 영양소 검출하는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딱딱할 수가 있어서 직접 실험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말 검출을 하는 아이오딘 반응입니다. 아이오딘 반응에 사용되는 용액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녹말 용액이 있었을 때 반응이 되면 청藍색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당 검출하는 베네딕트 반응은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해서 포도당 포도당이 있었을 때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네딕트 용액과 포도당 용액을 반응시키면 바로 황적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용액을 가열을 하면 황적색이 되는 유일하게 이 4개의 반응 중에 유일하게 가열을 해야 색깔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다음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뷰렛 반응입니다. 이 뷰렛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용액의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이가 황산구리 수용액을 합친 이 합친 용액을 뷰렛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 뷰렛 용액과 단백질 용액을 합치면 보라색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지방을 검출하는 수단3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지방과 증류수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걸 참 의아해하실 텐데 '앞에 녹말, 포도당, 단백질은 다 섞여 있었는데 왜 이렇게 층이 분리되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된 이유는 지방은 기름의 한 종류 이 기름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과 섞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위에 증류수 위에 떠져 있는 겁니다. 수단3 반응은 수단3 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지방에서 선홍색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담을 한 가지 말하자면 수단3 용액 여기서 보셨듯이 빨간색이죠. 반응을 해도 선홍색이 나타납니다. 시야로 금방 구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흰색 종이를 대어서 색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반응이 바로 수단3 반응입니다. 여기서 이 소화계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공대 언니 이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